예, 당신께 맞춥니다. 안성 출신 김학용 의원입니다. 네. 그 후보자께서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라는 특수성을 가진 대한민국에서 헌법이 지향할 그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헌법 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를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추구해야 될 헌법적 가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는 것이 우리 헌법이 추구해야 할 그런 최고의 이념적 가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얼마 전에 그 사정당국에서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 민족끼리 회원들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보도를 봤더니 아마 2시에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 같은데 지난달 그 20일 발생한 KBS 등 방송사, 은행 등에 대한 사이버 테러도 북한 정찰 총국의 소행인 것으로 아마 밝혀진 것 같습니다. 오후 2시에 발표를 하는 것 같은데 또 최근 북한의 해커들과 공모해서 1억 4천만 건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일당이 검거된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 북한에서는 그 전문 해커들을 집중 육성을 해서 우리 국론을 불련시킬 그런 목적으로다가 또 국내 여론을 조작하고 또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걱정되는 부분이 정부에서 유해 사이트로 지정을 해서 국내 접속을 막고 있고 또 그리고 법원에서도 이적 단체로 인정한 단체들이 버젓이 사이버 공간에서 북한을 찬양을 하는 또 글을 올리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국가보안법을 적용을 해서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거기 조사를 하고 심리를 해서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엄정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사상과 양심의 자유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 그리고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법이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후보자께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되신다면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같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 삼성과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걱정의 질의를 하셨습니다만은 소위 그 삼성에서 관리한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저는 그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건 회사 입장에서 자의적으로 자기네 입장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관리를 받는지 안 받는지 그거 자체를 후보자가 알 수도 없고 또 조정할 수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러한 관계에서 특혜를 받았냐가 문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위 그 김용철 변호사의 책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데 그 사실이 아니죠 분명히.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고쳐졌습니다. 예. 아니 고쳐졌다고 했는데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그런 근간이 되는 내용들은 계속 서술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뭐 내가 아니니까 그만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셨을지는 모르지만은 후보자께서는 고위 법관인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사건에 대해서 후보자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만으로도 제 좁은 소견으로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좀 강력하게 잘못된 사실에 대해서 바로잡고 또 법적 대응을 한다거나 아니면 저자로부터 명확하게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저자가 객관적 사실 평가에 관해서 제가 공직에 있고 좀 공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어떤 평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삼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객관적 사실관계가 어긋나면은 그 부분은 제가 문제를 삼겠다.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해달라 하니까 그 부분이 고쳐졌습니다. 객관적 사실 부분은. 그래서 제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하고도 그 당시에 처음에 첫판이 나왔을 때는 상의를 했는데 대법원에서도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 해서 제가 그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저희 보좌관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직도 안 고쳐진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좀 파악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늘 청문회 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마는 이강국 전 소장 또 김능환 전 위원장 퇴임 후의 행보에 대해서 국민들이 칭찬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 고위공직자가 국가로부터 혜택받은 이력과 경력을 활용을 해서 고액의 대가를 받는 것은 공직자로서 바람직한 처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헌법재판관이 되셔서 퇴임을 하신다면은 어떻게 처신하실 생각인지 좀 명확하게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저는 그 여건이 허락된다면은 저술 활동이나 학교에 가서 후학을 양성할 원래부터 제가 그쪽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럴 생각으로 있습니다. 예,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입에 풀칠하기가 어렵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고위공직자로서 깨끗하게 처신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대법관의 경우에는 14명 모두 임명할 때 국회 동의를 받고 있는데 헌법재판관은 4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고 나머지 분은 그렇지 않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동의를 전부 받는 것이 당연히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법원장이 3분을 추천하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상위 기관이 아닌데 헌법재판관을 3명을 추천하는 것이 뭔가 부자연스럽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처음에 그렇게 헌법에서 규정하게 된 것은 아마 상권분립의 원리에 의해서 사실 헌법재판이라는 것이 그 상권하고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상권분립 원리에 의해서 대법원장님에게 아마 그런 권한을 준 게 아닌가. 아마 결국은 그 취지는 헌법재판관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업무의 공정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적합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헌법에서 그렇게 규정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김학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통합당의 전해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